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심택이고요. 네. 예, 비중은 50%입니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제가 지금 이거를 좀 누구 지인의 말을 듣고 좀 샀는데요. 네. 좀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좀 대처 방법을 몰라서 좀 문의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많이 빠져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기판 쪽 같은 경우는 네. 다른 뭐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자릿수죠. 근데 기판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 2배 정도 막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나오면서 이 두 자리가 나오면서 특정한 매출 같은 경우에 수치를 넘어서면 이게 영업이익률의 뭐 두 자리에서 두 자리 중반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확장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실적을 보여주면서 그때 주가들이 강했는데 지금은 한 자릿수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매출에 대해서 볼륨이 즉 분기에 100억의 매출이 나요. 그러면 2분기에 뭐 200억, 3분기 300억 이런 식으로 볼륨이 늘어나는 상황 때 주가에 반등의 탄력이 붙거나 또는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확장이 나올 때 그럴 때인데 지금은 실적 같은 경우가 막 그렇게 확장이 되는 국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상황이랑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수 있는 시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내년 예상되는 영업이익 한 1,300억 정도 비용 감안을 해보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내외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은 한 9,800억 정도다 보니까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가깝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확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뭐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5,000원 정도 되시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한 2만 원대 후반, 뭐 한 29,000원 이 정도 가격까지 조정이 나오면 지금 비중이 좀 높으신데요. 단가를 좀 낮추는 대응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고 한 70%까지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가 같은 경우가 한 28,0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33,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단가 이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뭐 영업이익 시가총액 1조 이상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체력이 하반기에는 생기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하반기까지는 홀딩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 SDI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만 6천 원에 10%입니다. 35만 원이요, 시청자님. 네네. 53만 6천 원이요. 53만 6천 원이요? 네네.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지금 너무 많이 내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 어디까지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뭐 이번 주, 지난주 내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좀 중립일까요, 본부장님?
뭐 지금 단가는 쌉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도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업황이 좋아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모멘텀 자체가 25년에 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4년이잖아요. 물론 그때쯤 되면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만한 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일단 뭐 GM에서 그나마 전망치를 좀 유지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GM이 오늘 박살난 게 내연기관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데 전기차 쪽에 대한 생산 흐름을 유지한다라는 거에서 주가가 많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 비용이 많이 들고 정말 잘 될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캐즘 구간이고 아직 산업 쪽으로 되돌림이 나오지 않았을 때 비중을 여기서 더 태우시면 10%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럼 지금이랑 똑같이 뭐 한 탈출이 가능한 뭐 40만 원대 초중반 맞추려면은 지금 100%, 10% 들어가시니까 10%는 더 들어가시려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되셨을 때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은 물량이 붙은 상태에서 이제 하방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락의 봉이어가 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봉, 주봉, 월봉 전부 다 역배열 수준이고 심지어 월봉상으로는 120선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으로는 확실한 역배열 초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계속 뭔가 반등이 나올 것 같지만 역배열이 깨지지 않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점이 누군지는 신도 못 맞춥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면 바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는 전 되게 위험하다. 아예 최저점에서 잡는 거를 포기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업황이 다져지고 지금쯤이면 진짜 베팅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산업의 사이클이 만약에 짧은 산업이면은 빨리 사야죠.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네. 근데 이쪽 산업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2차 전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랠리가 나왔던 산업이거든요. 사실 그 이전부터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번 스타트를 끊으면 2년에서 4년까지는 랠리가 나오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그걸 확인할 때 한 달 정도 늦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랠리를 못 누릴까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것들은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하니까 다른 어떤 것에서도 사실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차분히 수익을 본 거로 조금씩 사셔도 되는 거고 굳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물론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완전 기운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슈팅이 나오겠죠. 그럴 때 접근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조금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이 현금을 너무 빠르게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가격 저점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업황이 좀 돌아서는 걸 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5446번님의 문자입니다. HP, SP 가지고 계시고요. 39,500원에 10%. ST와의 소송 진행 상황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뭐 특허 분쟁 소송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주가도 좀 이에 발맞춰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불확실성입니다. 소송과 관련돼서 만약에 HPSP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반토막이 날 수가 있죠. 네. 예,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고 신저가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주식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를 가장 싫어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대응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EST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HPSP는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미리 예단해서 HPSP 같은 경우를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오고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쪽은 있죠.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쪽은 있는데 그건 주가를 통해서 아직 딱 살펴보면 어느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을 안고 미리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소송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원래 7월 정도에 어느 정도 과정에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아직은 원래는 5월이었죠. 이게 7월로 또 미뤄졌고 지금은 뭐 원래 예정이라면 나올 시기인데요. 그게 가깝게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반응으로 뭐 HPSB 같은 경우에게 긍정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필히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단가를 더 주고도. 그런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인식은 그 결과로 HPSB 같은 경우가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수정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달로 뭐 심사 예정돼 있다라는 기사 들은 것 같은데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뭔가 만약에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 나온다면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때 가서 한번 결정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6218번님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4,850원에 10%입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네. 카카오 그룹주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저는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만약에 상담 전화였으면 네. 도대체 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아, 저점이라는 거는 단순히 주가가 낮아졌다고 저점은 아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증권가 리포트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밸류에이션 멀티플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실적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물론 여기에서 데드캣 바운스로 뭐 단기적으로 5% 10%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것만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타이밍을 진짜 잘 잡으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종목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물을 태우시겠다라고 한 거는 요 끝까지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제가 이 종목을 저점이라고 판단하시고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돌려서 해보면 뭐 2022년 하반기 때 한번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2023년 3만 원대 요거 이제 11월 달에 한번 사신 분들은 또 재미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시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다른 데서 사서 물리신 분들은 거의 반년 혹은 1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시다가 본전 올까 말까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펀더에서의 문제가 있는 상황. 지금 카카오 그룹주도 오늘 뭐 일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게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떨어진 게 지금 얼만데. 그래서 지금 증권가 손해보험상에서도 지금 한 7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알리페이 지분 또 날아가는 것도 있죠.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점에서 이걸 계속 비중을 태운다? 저는 차라리 하이닉스 지금 많이 눌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공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뭐 그런 산업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쪽이 아니라 여긴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요 라고 하는 그런 산업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단이 사실 언제든지 던져도 될 정도의 지금 평단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뭐 단타로만 잠깐 하신다면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거 계속적으로 비중을 모으시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투자인가에 대한 좀 고민은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우리 청자님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셨는데 뭐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만 바라보자. 차라리 뭐 실적 잘 찍히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넥슨 게임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9,500원에 20%. 어떻게 더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시간에서 넥슨 게임즈가 조금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단가 안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게임주 관련해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게임 같은 경우가 그 동접자 같은 경우가 올라올 때 우리나라
시간이 한 10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미국이라든지 해외 같은 경우는 아침이 되고 이렇게 뒤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 동접자 같은 경우를 체크하면서 종목은 반응을 했었어요. 여전히 뭐 동접자 같은 경우도 뭐 확 꺾이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뭐 이거를 실적에 대해서 환산을 해서 하나씩 대입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부분보다 저는 여기에서 추가로 비슷한 요런 고점들 있잖아요. 7월 8일의 고점, 그 다음에 뭐 7월 22일의 고점, 네. 그 정도에 갔을 때는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추가로 뭐 매수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정도로 좀 가지고 가시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사님이 말씀드려주신 목표 주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매지온 43,000원에 10%요. 네. 이번 주에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시청자님. 네, 오늘 엄청나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대로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좀 네.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께 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저께 정말 무섭게 빠졌거든요.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하락은 일단 지수에 좀 영향을 일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아무리 지수에 대한 영향이 있더라도 요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계속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전에 깨지 않았던 이게 지금 어떤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냐면요. 2023년 6월 달에 돌파한 그 가격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2023년 10월에 한 번, 11월쯤에도 한 번, 12월에도 한 번, 그리고 2024년 1월 달, 뭐 2월 달 이렇게 가격 조정이 세게 나왔을 때도 해당 가격대를 지켰었던 라인이거든요. 매물이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매물대에서 버텨냈었던 가격대가 뚫리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 상단과 하단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갔다 하던 부분에서 상하단이 이탈을 할 때는 상당히 가격의 변곡점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 그려놨는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실지 좀 고민을 해보세요. 비중이 10%이시지만 저는 33,000원이 좀 나는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 33,000원 이탈하시면 비중 절반 이상 줄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더 믿어보겠다 네. 하시면은 31,400원 이탈하시면은 그때는 절반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바이오라는 종목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조정 네. 나올 때 뭐 10%, 20% 수준이 아니라 7, 80% 박살내는 게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이 회사만을 믿고 버티기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군들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그 가격대들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장기 추세가 부서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을 일단 해놓고 호재가 나와서 반응할 때 그 나머지 비중 다시 빠르게 대응하죠. 왜냐면 관심 있으신가 계속 보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빠르게 그 비중 태우셔가지고 적절하게 수익 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지온 안타깝게도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토니모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는 11,912원에 했고요. 네. 30%요. 30%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걸 기다려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화장품 종목들 참 좋다고 하는데 토니모리는 최근에 좀 부진하네요, 시청자님. 네,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토니모리 네.
좀 실적주잖아요. 어떻게 봐도. 그럼 화장품주 상승도 한번 언제쯤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 실적 발표 기점으로 그래도 좀 주가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부정적인 실적이 나올 건 없어 보여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예전에는 화장품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보따리상이 와서 대규모로 이렇게 사고 그러면서 그거를 판매하는 형태 같은 경우가 하나의 큰 시장이었는데 구조가 바뀌어서 우리가 스토어 쪽에 입점한 그런 브랜드들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스토어 외에도 우리 유통 플랫폼 쪽에서 판매되는 화장품들 그런 쪽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주가가 강했는데 지금은 좀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왔죠. 10,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한 번의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입점된 스토어 같은 경우에서도 진열된 판매품들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3개 브랜드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토니모리다 보니까 저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충분히 열어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는 아닌 것 같다. 토니모리 실적 발표는 8월 13일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관점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이펙트 에이펙트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800원에 30%. 오, 이번 주 월요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지가 얼추 한 1년 됐을 거예요. 아. 1년 안 됐나? 저 오래됐는데 이놈의 주식만 뭐 어떻게 왔다 갔다 맨날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7,200원대까지 보셨었는데, 그러니까 안 팔았어요. 더 간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다 아쉽네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전략 한번 봐달라고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에이펙트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뭐 경영권 매각 관련된 좀 이슈도 있었고요. 근데 이전에 21년도에도 한번 시도하다가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DDR5라든지 이 반도체 쪽에서의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최근에 하락은 또 반도체 쪽이 조정 나온 거에도 좀 일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셨을 때는요.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5,900원에서는 한 번 정도 익절을 하셨어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타점도 좋게 잘 들어가셨는데 상승할 때 좀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었던 선이 깨졌을 때는 수익일 때는 수익을 한번 확정을 지우시고 다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냥 팁이니까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조금은 더 욕심을 내볼 것 같아요. 일단 당장 내일 이제 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 미니 나스닥 미니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좋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1% 정도고 또 이제 프리장에서는 엔비디아가 2%대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거 미국장의 조정을 본장에서 만약에 비슷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네. 미국장의 그런 전반적인 기조와 우리나라 반도체가 정말 정통으로 부딪히는 하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고 TSMC 실적 잘 나왔으니까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안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가 과연 어디까지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좀 좋지 않으면 에이펙트도 당연히 좀 같이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조금 되게 아쉬우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반도체 쪽이 조금 안 좋아하는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8,95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일단 절반을 익절을 해 주셨다가 그 매수가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좀 분할 매수로 비중을 채워 놓으시는 전략을 세워 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을 다 익절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6,300원까지는 좀 오뚜기처럼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단기 조정 뭐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익절을 했다가
너무 아쉽지만 한 번 정도 익절을 좀 해놨다가 조금 더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모아가지고 주식 수를 조금 늘려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 또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은은 형님, 저희 애청자 분이신데요. 대왕고래 테마 한창 핫할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는 62,500원대십니다. 비중은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보통 괜찮을까요? 네, 한번 네.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고 62,528원 정도라고 하시면 우리가 뭐 본업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같이 보면은 본업 같은 경우도 같이 본다라고 하면 뭐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에 들어왔을 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대응들. 그렇게 하시면은 좀 그래도 뭐 수익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본업만으로 보더라도 한 여기에서 1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 매력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4만 원대 중반에서 만나네요. 그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한번 늘려보는 대응,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 나온 김에 조금 더 추가 매수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은은 형님,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김봉금님의 댓글입니다. 세명전기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8,500원에 10%. 계속 내려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레포트는 참 많이 나왔는데 네. 옆집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세명전기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분위기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실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 뭐 재룡전기나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은 실적이 압도적으로 찍히고 있는 기업이고요. 세명전기는 사실상 이 이름 역할이 좀 톡톡히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군을 한번 전자공인 시스템 들어가셔서 한번 실적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또 최근에 한번 급등한 이유는 이제 해저 케이블 쪽 HVDC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송전 송로를 개발한 거는 너무 좋고 이제 수주 성공이 되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붙어주긴 하겠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얘가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부분에서도 사실상 LS전선이 대장, 네. 그 다음에 대한전선이 2등. 그래서 이 LS전선이 대한전선으로 소송을 건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침투를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등주입니다. 실적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뭐 본전은 변압기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겠지만 만약에라도 기회를 안 준다라고 했을 때 조정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오죠. 그래서 요 지금 10주선 가격대 만약에라도 조금 진짜 끝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6,550원이 이탈되면은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한 번 정도 좀 시도를 하긴 할 텐데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LS나 대한 쪽으로 좀 경로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네. 그 변압기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력 쪽에서 초고압 변압기에서 지금 배전 쪽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산업의 사이클에서 초고압이랑 그러니까 송배전이죠. 송배전 먼저 가고 중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쪽으로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고요. 거기까지 시간이 사실 좀 깁니다. 그러니까 전선 쪽이 같이 가는 거는 결국에는 큰 틀 안에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차가 몇 년이라는 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고압 변압기 우선으로 보시는 게 맞아서 저는 만약에 갈아 끼운다라고 한다면 HD 현대일렉트릭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HD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봉금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얗게 불태웠다님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힘쓸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700원대에 15%. 최근에 거래량도 좋고 조선주 좋고 해서 물 탔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외국인 기관 수급 굉장히 좋거든요. 청사님 좀 추가적으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신규 상장주 볼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처음에 그 기업과 관련된 수요 조사를 하죠. 그러면서 기관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락업을 겁니다. 각 기간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걸죠. 그러면 상장한 이 종목의 날짜는 1월 26일입니다. 여기에서 6개월을 더해보면 7월 26일이거든요. 이제 6개월 락업 물량 같은 경우가 좀 풀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좀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가 자체는 저는 큰 부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적을 대입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그런 부분보다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 있죠. 7월 17일에 거래처럼 그런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6일 이후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힘스 대응 전략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운수 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하는데요. 어지러운 시장 매니저님과 함께 하셨다면 포트폴리오 또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까지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운수 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